5년 전 종합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암 선고를 받은 송복순 씨.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아 결국 왼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후 그녀는 식단부터 바꿔나가는 중이다. 건강을 위해 체중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핸드볼 선수로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던 그녀가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한 건 폐경 이후부터다. 남들보다 이른 39세에 조기 폐경이 오며 체중은 2배 가까이 늘어갔다. 유방암 발병 당시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나갈 정도로 당시 송복순 씨는 고도 비만이었다. 옛날에는 주로가 고기였지, 돼지고기. 돼지고기고 제가 수술하기 전에 암 수술하기 전에는 한 100kg가 나갔어요. 100kg. 근데 그때는 하루에 제가 소주도 3병, 응? 그리고 소주를 3병을 먹을 때는 꼭 돼지고기가 첨부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술을 먹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먹는다는데 배가 불러도 자꾸 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구멍가게마다 다 들려서 다 사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부은 상태에서 가라앉지 않고 또다시 그 다음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송복순 씨의 몸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 진단에 들어가 보았다. 검사 결과 체지방률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과 관해서는 대개 25 이상이면은 좀 위험하다 이러는데 이분은 이제 38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경 후 여성의 비만은 유방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몸에 쌓인 체지방은 어떤 이유로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일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직접 생산되는 경우와 부신에서 생산되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지방세포인 아로마타제 효소와 결합해 에스트로겐으로 변환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젊은 여성의 경우엔 에스트로겐의 대부분이 난소에서 생산되지만 나이가 들어 난소의 활동이 멈춘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부신과 지방세포에 의해 생산되는 에스트로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폐경 후 비만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에스트로겐을 생산하므로 유방암 발생 위험도 더 높아지는 것이다. 체지방과 유방암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를 실시해보았다. 검사 결과 22명의 유방암 환자 중 체지방이 정상 범위에 든 것은 4사람뿐. 나머지는 모두 체지방량이 높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폐경이 지난 여성에게 체지방이 많다는 것은 곧 에스트로겐을 생산해낼 저장고가 많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유방암 발생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 된다. 2006년 암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젊은 여성과는 달리 폐경 후 여성의 경우에는 체중이 5kg씩 늘 때마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4%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이 몸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고 또 다른 만성질환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편이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병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우리가 뭐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못 드시게 되니까 또 거기는 영양을 더 보충을 해줘야지 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반면에 유방암 환자들은 실은 식사하시는 거는 또 전혀 지장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몸무게를 빼는 거에 더 항상 저희가 중점을 맞춰서 환자들한테도 운동 적절하게 하고 몸무게 관리하는 거를 굉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 시대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미 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묘사하는 암이 곧 유방암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방의 일부가 개의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게 부어오르고 유두에서 피가 흐르며 그 주변에 퍼진 혈관은 마치 개의 발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암에 대해 메스를 대는 외과적 수술도 안 되며 차라리 치료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까지 할 만큼 당시의 유방암을 불치의 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현재 의사들의 유방암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지난 7월 한 일간지에서는 암은 네모다라는 형식으로 의사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정의를 부탁했습니다. 국내 유방암 명의들은 암은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이다. 암은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암은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다와 같이 모두 낙관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유방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 완치율이 높은 암이기 때문인데요. 이 최신 유방암 치료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유방암 치료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유방암 수술을 위해 울릉도에서 올라왔다는 남순란 씨. 드디어 몇 시간 후면 몸 안의 암덩어리를 홀가분하게 제거하게 된다. 남순란 씨는 다행히 암을 조기에 발견해 유방의 모양을 최대한 살리는 유방 보존술을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에 떼낸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수술 이후에 그 일상생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치료 기술이 있다니까 저로서는 많이 기쁘죠. 과거의 경우 유방과 주변 조직을 완전히 도려내는 완전 절제술이 기본이었지만 요즘은 최대한 유방을 보존하는 추세다. 유방암의 전이를 막기 위해 무조건 절제해 팔 운동에 장애를 가져왔던 겨드랑이 림프절도 최근에는 감시 림프절 검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감시 림프절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림파절 중에서 암이 가 있는 부위를 예상해서 찾아내는 거. 감시 림프절만을 떼어 검사한 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겨드랑이 림프절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이다. 다행히 림프절 전이가 없는 남순란 씨. 유두와 겨드랑이 두 곳을 조금 절개한 후 내시경 장비를 넣어 암 조직을 제거하는 유방 내시경 수술에 들어갔다. 암세포는 깨끗이 적출하고 유방은 최대한 보존하는 최신 수술법이다. 원하는 대로 그 이제 종양이랑 그 주위를 이렇게 잘 접근해가지고 안전하게 데려냈고 또 림파절에 우리 감시 림프절이라는 데서는 그 동결 조직에서는 암이 없어서 아주 잘 됐고 이것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함으로 해서 흉터를 좀 더 감춰지는 부위 또 최소화하자는 이제 그런 뜻이 더 크죠. 현재 유방 보존술은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도 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수술 경과가 좋다. 유방은 여성의 미적 상징이며 모성을 대표한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외에도 유방이 사라진 데 대한 상실감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유방암이다. 아 그래 그거는 뭐 가슴만 도려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 사실 그 말만 듣고 저도 수술을 했었거든요. 붕대를 딱 풀고 나니까 소독한다고 붕대를 풀었을 때 그 느낌이 내가 암 환자다. 그것보다도 왠지 한쪽 가슴이 없다는 게 더더욱 보기 싫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정말 내가 작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자신감이 없으니까 큰 소리치고 속으로 움츠러들다 보니까 혹시나 남편이 내 가슴에 이렇게 손이 올까 그래서 잠자리도 따로 하죠. 창피해서 못 자고 먼저 잠들면 자고. 환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는 치료에 대한 의지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어 위험한데 이는 재건 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지금 유방암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유방을 남기는 유방 보존 수술을 이제